뉴스를 마칩니다.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10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유시민 이사장과 유튜브 방송한 것이 후회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정경심 교수의 재산관리인 김경록 씨는 다시 유시민 이사장과 유튜브 방송한 것을 두고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한다, 후회하지 않는다. 언론은 도대체 누구 말을 듣고 보도한 겁니까? 김경록 씨가 한 입으로 두 말 한 것입니까? 아니, 기사를 쓸 때 김경록 씨에게 팩트 체크를 한 것입니까? 이제 언론이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믿었던 그 선의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누구나 남을 비판하는 만큼 자신도 비판받아야 하고, 남을 의심하는 만큼 자신도 의심받아야 합니다. 검찰의 상관인 법무부 장관의 뒤를 검찰이 지금 털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생소해도 이게 막연히 비정상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도 오랜 관행인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런 의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뿐 아니지요. 검찰 개혁이 대두되니까 검찰과 오랜 친선 관계를 유지해왔던 언론도 개혁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진실 앞에 누구도 앞서고 뒤지지 않습니다. 주도권, 특권을 행사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마이크 앞에 서게 됩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자, 영상으로도 이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년에 4번 하는 청취율 조사, 올해 마지막 청취율 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도와주실 때가 됐어요, 이제. 예? 2인 3각 경기하는 심정으로 모두 다 한 마음으로 KBS 1라디오 매일 오후 5시 5분 김용민 라이브를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어요. 자, 오후 5시 5분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에 애청해 주시고 문자와 콩으로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저희가 10,000원의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생방송 중에 문자와 콩으로 사연 주신 분들 중 100번째, 200번째, 300번째 저희가 여러분의 사연 받는 순서대로 100번 단위로 모바일 10,000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알찬 선물입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참여하시면 무료입니다. 자, 당첨자는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녁 7시까지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함께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검찰은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히면서 혐의 보강에 나섰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원에서는 주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미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진 점을 들었습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남국 변호사는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서 법원이 검찰에 흡사,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 자체가 수사권 남용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미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 자체가 너무나 수사권 남용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 남동생에 대한 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남동생에 대한 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웅동학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고발장이 들어왔는데 이 수사가 계속 별건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그 배임과 관련된 허위 공사 채권과 관련되어서 사기, 소송 사기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영장을 청구를 해가지고 구속 수사를 하든지 해야지 왜 이것을 별건으로 해가지고 배임 수재로까지 확대하냐? 네, 그런 것도 담겨 있다고 별건 생각합니다. 수사에 대한 경고.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맞춤형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다, 법원이 공범을 자처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법원 내 분위기를 상세히 전했는데요. 김용남 의원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도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미 종범, 돈을 전달한 사람은 2사람이나 구속이 됐는데 주범인 사람이 영장이 기각이 된다? 더군다나 범인 도피 교사 부분도 있고 본인도 사실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법원에 거짓말을 했는데, 그래서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서 명재권 판사는 제가 직접적인 인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장 심사한 판사요. 예,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그래서 법원에 있는 다른 부장 판사한테 제가 좀 화가 나서 당신이 속해 있는 법원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좀 해명을 해봐라. 내 기준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물었더니 다른 부장 판사분 대답이 걸작이에요. 뭐라고 하던가요? 명재권이가 미쳤나 봐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제가 좀 깜짝 놀랄 정도로 좀 거칠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 판사가 정신이 나갔다? 그게 무슨 그렇죠. 말이에요? 왜냐면 저하고 통한 그분도 영장 전담 판사를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도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김용민 라이브.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하죠. 잠수함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럽 6개의 나라가 공동성명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은 솜방망이다, 북한은 이 공동성명에 별로 겁을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북한에서 기록 영화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장면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예고편이다, 북한이 수틀리면 다시 개발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일부분 들어보시죠. 근데 어제 보니까요, 북한에서 ICBM 발사 장면을 이렇게 편집해서 넣은 기록 영화를 또 방송에서 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의도적으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북미 협상이 잘 안 되면 그런 일을 또 할 수 있다는 예고편이죠. 지금 우리 이도훈 본부장이 미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미국에서 이제 쭉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뭘 논의하는 자리라고 보면 되겠나요? 북미 협상에서 핵심은 이제 미국의 입장이 어디까지 북한 측의 요구에 부응해 줄 것이냐 하는 그거 아닙니까? 네. 그거 탐색하러 갔다고 봐야죠. 우리는 이제 북한에서는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지 말라고 빠지라고 그러지만은,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려면 확실하게 해달라는 얘기고, 그것은 확실하게 해달라는 얘기고. 북한에 그 돌려차기가 있어 말하는데도 아주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쉽지 않기는 저희는 바로 알아들어요. 북한이 무슨 말을 하면 바로 알아듣는다, 그 말이 반어법인 줄 알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조국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 인터뷰 내용을 두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KBS 사이에 진실 공방이 뜨겁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어제 알릴레오 방송에서 또 한 번 KBS가 김경록 씨의 인터뷰 내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검찰에 취재 내용을 넘겼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편 저널리즘 토크쇼 제2라이브에서 KBS 최경영 기자는 인터뷰 내용을 통째로 검찰에 넘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시죠. 우리가 지적한 것은 김경록 씨가 변호인 사무실에서 KBS 법조팀을 만나서 거기서 법조팀 기자들이 설득을 해서 방송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네. 거기서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끝나고 조사받으러 검찰로 왔어요. 네. 와보니까 이미 그게 KBS하고 인터뷰한 사실과 네. 그다음에 자기가 말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있지도 않는 사실을 털어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프린트해가지고 검사가 들고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무슨 사실 확인을 그렇게 빛의 속도로 해요? 인터뷰 끝나자마자. 시청자들이 가장 그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통째로 그 인터뷰 1시간 인터뷰한 거를 넘긴 것 아니냐? 검찰에. 또는, 예, 내통을 한 것 아닌가? 또는 일부러 흘린 것 아닌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통째로 넘겼다는 것은 검찰에 넘겼다는 것. 넘겼다는 건 이 관련해서 이 법조팀장의 직이 아니고 제 직을 걸고 네. KBS가 만약에 통째로 넘겼다면 제가 KBS를 떠날게요. 진짜로. 네, 나오미 스캇의 스피치리스 듣고 오겠습니다. Here comes a wave meant to wash me away, a tide that is taking me under, swallowing sand left with nothing to say, my voice drowned out in the thunder, but I won't cry and I won't start to crumble whenever they try to shut me or cut me down. I won't be silenced, you can't keep me quiet, won't tremble when you try it. All I know is I won't go speechless, 'cause I'll breathe when they try to suffocate me. Don't you underestimate me, 'cause I know that I won't go speechless. Written in stone, every rule, every word, centuries old and unbending. Stay in your place, better seen and not heard. Well, now that story is ending, 'cause I cannot start to crumble. So come on and try to shut me and cut me down. I won't be silent, you can't keep me quiet, won't tremble when you try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벌써 첫 번째 당첨자가 나왔어요. 1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받으실 분 100번째 8600번 쓰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번째 딱 걸리셨네요. 네, 10,000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드리는 여러분 기획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저희가 또 이렇게 나름대로 호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KBS 모바일 라디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라겠습니다. 4076번 쓰시는 분 대구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시간이 기다려지는 애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김용민 라이브 5시대로 옮겨오면서 대구 포항 안동 지역 대구 지역의 3대 대구 경북 지역 3대 네트워크지요. 이곳에서 김용민 라이브를 계속 방송해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8218번 쓰시는 분 불과 2달 전부터 이 방송 접하게 돼서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그날 이후 광애청자가 됐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0019번 쓰시는 분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어느 언론사를 믿어야 되나요? 앞으로 당사자의 직접 육성만 방송해야 하나요? 서글픈 현실입니다. 네,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애청자 여러분들의 근심과 또 염려 많이 덜어드려야 할 텐데 말이죠.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수미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평소와 비슷한 도로 상황이지만요. 작업과 고장 차량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한남에서 서초 신갈분기점부터 수원 사이로 밀리는데 조금 더가 남사 부근 4, 5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산부터 쭉 정체고요. 옥산 나드목 일대 4km 구간 정체는 부근 2차로에 서 있는 화물차 때문입니다. 이후 통도사 부근에서도 1km 구간 작업의 여파를 받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 곤지암 2터널 안 1차로에서 조금 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로 변경에 각별히 유의해 지나시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오늘도 감곡 나드목을 중심으로 양방향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 쪽 여주 분기점부터 7km 구간 정체가 극심하니까요. 미리 우회 이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통음악방송 DJ 주진우입니다. 제가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은요. 김용민 라이브죠. 오후 5시에 듣는 라디오도 김용민 라이브죠. 저는 김어준은 안 듣습니다. 돼지 김용민이 진행은 정말 잘하거든요.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KBS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이의 진실 공방 연일 뜨거운 논란인데요. 자, 과연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본인의 SNS에 법조 기자와 검찰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고발한 기자가 있습니다. 법조 기자와 검사는 갑과 을의 관계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검찰의 언론 플레이 실상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 한겨레 기자고 지금은 리포액트라는 언론사를 만들어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허재현 기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허재현 기자님. 이분을 문제적 기자라고 소개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죗값을 치르고 계신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뭐 이미 다 공개된 거니까 네. 소상히 말씀드리면, 네. 뭐 제가 이제 한겨레 신문 이제 재직 중에 네. 작년에 예. 그 형사적으로 네. 그 마약 사건 네. 있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불행하게 마약 투약을 한 게 있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처벌 다 받고 다만 이제 직무와 연관된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좀 정산 참작이 돼서 집행유예로 예. 지금 이렇게 그 기간을 좀 치르고 있고 뭐 예. 여러 가지로 좀 우리 저 애청자분들께 부끄러운 기간입니다 사실. 예. 자숙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못한 거였죠? 그렇죠. 네네. 아무리 직무와 연관된 게 아니라 하더라도 네. 어쨌든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네. 제가 평생 반성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김경록 PB. 김경록 PB와 가진 KBS 인터뷰를 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KBS 사이에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쟁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KBS는 김경록 PB와 인터뷰를 하고도 방송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유시민 이사장 네. 쪽에서 이야기됐는데 KBS는 방송했다. 이렇게 네. 밝히고 있습니다. 9월 11일에 둘꼭지로 이렇게 KBS 뉴스9에 보도가 됐는데 이게 바로 확인 가능한 사안인데 유시민 이사장이 왜 방송이 안 됐다고 했을까? 이게 또 논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양쪽의 입장이 사실 전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방송이 안 된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네. 정작 그 김경록 씨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있는데 그 네. 부분은 방송이 안 됐다. 네.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검찰 쪽의 시각이 담겨 있는 그들의 그 수사기관에서 좀 유리하게 생각할 만한 네네네. 그런 인터뷰 내용만 방송이 편집되어서 골라서 방송이 됐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사실상 인터뷰 해놓고 인터뷰 실제로 방송 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조금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네네. 또 KBS 입장에서는 예. 어쨌든 뭐 우리가 취사 선택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데 방송을 안 했다고 할 수 있는 거냐 또 이런 네네. 또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죠. 예. 자, 그렇다면은 김경록 PB와의 인터뷰인데 알릴레오 인터뷰, 유시민 이사장 쪽과의 인터뷰와 KBS 인터뷰 보도가 전혀 다른 논점으로 보도된 건 왜일까? 아, 그렇죠.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네. 당연한 거라고 저는 이제 기자로서는 보여요. 네. 왜냐하면 예. KBS는 이제 그 중앙 언론사이고 그리고 알릴레오는 사실은 이제 특정 어떤 정치 진영이 만든 진영 콘텐츠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알릴레오는 이제 뭐랄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부 좀 비판적인 어떤 세력이나 또는 네. 검찰의 약간의 정부에 대한 공격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을 위해서 만드는 콘텐츠라고 볼 수 있죠. 아직은 이 유튜브 방송을 언론의 범주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사실은 좀 애매한 구석이 저는 좀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네네네. 정보 비판 콘텐츠가 부당한 사실에 근거해서 만약에 보도가 된 것, 그렇죠. 그것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알릴레오에서 그렇죠. 반격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부분들에서는 알릴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알릴레오가 그래서 이제 각자의 이제 입장이 좀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알릴레오 입장에서는 검찰, 정부를 비판하고 좀 공격하려고 의심받는 네. 검찰을 검증하는 어떤 네.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네. KBS는 이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네. 여기에 늘 이제 언론들은 보통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네. 이제 각자의 이제 목표가 사실 달랐기 때문에 예. 다른 논점으로 보도될 수 있는 건 사실은 좀 당연하죠. 예. 그러면서 또 KBS 보도가 비판받는 부분은 너무 검찰에 기울어 있는 것 아닌가. 시시비비를 전반적으로 큰 그림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그 검찰의 네. 그 입장에 기대서 그렇죠. 검찰의 신뢰의 무게를 둬서 그래서 사실은 교차 검증한다고 검찰한테 가서 네네. 그 그렇죠. 이 김경록 네네. 씨 발언에 대해서도 물어보려 했던 이게- 것 아닌가. 이게 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예. KBS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고 대부분 이제 법조 보도가 다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법조 보도가 이제 검찰발 수사 속보가 네. 굉장히 핵심인데 네. 그것에 대한 이제 언론들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베이스에는 검찰은 공정한 수사기관이고 네. 객관적이고 합리적일 거다라는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에 두고 사실은 수사 속보를 전해 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좀 많이 있는 것인데 예. KBS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이제 언론들의 보도가 음. 검찰을 너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기관이고 믿고 맡길 만한 검증기관으로 검증을 좀 부탁할 만한 네. 어떤 그런 기관으로 너무 나이브하게 좀 믿는 것이 아닌가. 조금은 그런 면에서는 KBS가 조국 후보자 검증은 너무 당연한 건데 네네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너무 과잉은 아닌지 혹은 정치적인 또 다른 의도는 없는지에 대한 검찰에 대한 검증은 왜 좀 소홀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은 역시 나올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이 김경록 PB의 발언을 두고 양측이 다르게 해석한 것 같다는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네.
김경록 씨가 양쪽에다가 다른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보진 않습니다. 네. 뭐 어쨌든 둘 다 언론사라고 생각하고 이분은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말을 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양쪽의 입장을 모두 이제 김경록 씨의 그 언론 인터뷰 그걸 보니까 이분의 말하는 스타일이 조금 헷갈리게 말을 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네, 명확하지 않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일반인들의 보통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면은 A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또 어떤 문장에서 보면 A-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혹은 자기가 원하는 팩트가 이거라고 판단을 맞춘 사람들의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김경록 씨의 똑같은 말도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 만큼 조금 부정확하게 말하는 것들이 조금은 보이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릴레오 인터뷰 전문 그리고 KBS 인터뷰 전문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모두 공개된 상태입니다. 두 가지 인터뷰 전문 모두 보셨는지요? 네, 저도 좀 우연찮게 좀 다 봤습니다. 네. 그 어떻습니까? 그 두 매체 인터뷰 전문에서 일부 내용이 취사 선택돼 보도됐는데 두 보도 내용 중 어느 쪽이 저널리즘 관점에서 진실에 부합하느냐 이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널리즘의 원칙 중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수집된 팩트들을 가공하거나 가급적 편집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소상히 공개해서 독자와 대중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저널리즘의 가장 기본 원칙인데 사실은 알릴레오 쪽도 그렇고 KBS 쪽도 그렇고 각자가 조금 집중했던 사안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취사 선택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대중들이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스스로 먼저 조금 이렇게 소홀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오해가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알릴레오 인터뷰는 조국 오촌 조카가 주가 조작범이다. 정경심 교수가 당했다. 이것이 논점인 것 같고 KBS 인터뷰는 오촌 조카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정경심 교수도 알고 있었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보도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알릴레오 인터뷰를 보면 정경심 교수가 이제 그죠. 알릴레오 쪽 입장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이제 이 사모펀드의 주인이라거나 공모의 주체이거나 이런 게 아니기를 내심 바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물어봤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게 논점이 될 수 있는 거고 이제 KBS 입장에서는 장관 후보자를 검증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정경심 교수가 이걸 어디까지 알고 투자를 했을까? 이런 것을 집중해서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KBS가 이제 오해 사기 딱 좋겠다라고 이제 느낀 건 뭐냐면 이 PB 이분의 김경록 씨가 인터뷰를 할 때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해요. 뭐냐면은 이제 그 정경심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펀드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알고 투자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반면에 조국 교수는 정말 그 사모님이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동시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에게는 조금 불리한 내용도 얘기하면서 동시에 조국 장관에게는 매우 또 유리한 증언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KBS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국 교수에게 유리한 쪽의 어떤 멘트는 보도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경심 교수가 장관 후보자는 아니잖아요. 조국 장관의 이거를 과연 같이 알았느냐 여부가 사실은 굉장히 큰 핵심인데 사실은 이분하고 인터뷰한 이유도 조국 장관에게 무슨 문제점이 없나 이런 것들을 살피기 위한 그런 의도일 텐데 제일 중요한 멘트 아니었을까요? 조국 장관은 아무것도 몰랐다.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핵심인데 KBS가 그 부분에 대한 말을 분명히 이제 이분이 했는데 왜 이 부분은 듣고도 보도를 안 했을까? 정경심에게 좀 불리한 것만 얘기한다는 건 사실은 검찰 쪽의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좀 KBS 법조팀에서는 조금은 좀 더 해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김경록 씨가 KBS와 인터뷰한 후에 검찰 조사를 받는데 인터뷰한 내용이 검찰 컴퓨터 화면에 다 떠 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KBS 법조팀이 검찰에다가 인터뷰 내용을 흘린 것은 아닌지 이런 의혹이 드는 부분인데 KBS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KBS는 기사를 쓰기 전에 김경록 씨의 증언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지 교차 검증하기 위해서 김경록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일부 사실관계를
검찰에 재확인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관계자의 증언에 대해서는 다른 취재원을 통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재확인하는 것이 보통의 취재 과정입니다. 하지만 KBS는 김경록 씨 인터뷰 내용을 검찰 누구에게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KBS가 김경록 씨와 인터뷰를 하고도 방송하지 않았다거나 검찰과 유착해서 인터뷰 내용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유시민 이사장 발언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KBS 해명이 이러해요. 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게 정확하게 뭐가 컴퓨터 화면에 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대체로 이제 언론 보도들을 보면 인터뷰를 이제 한 거는 맞는데 인터뷰 내용이 정확하게 떠 있었던 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 내용이 어느 정도 분명히 흘러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KBS 이 법조팀이 얘기를 하듯이 사실관계 확인차 네. 뭔가 좀 얘기를 한 건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걸 얘기하는 과정에서 인터뷰 사실과 약간의 인터뷰 내용들이 좀 전해진 것 같은데 어쩌면 이제 KBS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들과 친한 어떤 검찰에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검사에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사실은 KBS 법조팀의 좀 입장에서 해석하자면 그 검사한테 좀 당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비밀을 KBS가 검찰한테 당했다. 그 수사팀에 이런 것들이 뭐 함부로 건네지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했을 것 같은데 그게 건네간 거잖아요. 정확하든 부정확한 내용이든 그런 거는 사실은 조금 나쁜 빨대를 좀 검사에게 좀 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빨대라 하면 이제 뭐 정보 제공원. 그럼요. 그 기자들이 사실 출입하면서 누구나 다 있는 거고 사실 이제 일반 시민들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기자들은 검사들과 사실상 이제 수사 내용에 대해서도 실제로 백브리핑이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건네받고 있고요. 또 취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검사들과 공유하기도 합니다. 왜냐? 다만 원칙이 있어요.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공익적 관점에서 최소한의 용도로 그런 식으로 좀 공유하는 것들이 없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모든 법조팀이 사실 좀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최소한의 수준에서 사실관계를 좀 물어보는 차원에서 검찰한테 우리가 이런 인터뷰를 좀 했는데 이런 주장을 하더라. 이거 맞다고 봐야 되냐 어째야 되냐. 아마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검찰한테 KBS가 교차 검증한다고 김경록 씨하고의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문의한 거. 이거는 뭐 일상적인 수사라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상적인 수사라는 건 수사를 하는 검찰 자체가 플레이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정하고 독립적인 어떤 수사를 하는 정말 일상적인 사건인 경우에는 물어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진실된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검증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조국 가족 수사와 관련해서는 과연 이 수사팀이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게 맞느냐. 지금 내부에서도 이게 지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검찰 내부에서조차도. 그런데 너무 나이브하게 검찰을 너무 믿고 사실상 플레이어 운동장에서 같이 뛰고 있는 플레이어나 다름없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수사팀에게 너무 나이브하게 모든 것을 좀 속내를 털어놓고 취재를 하는 것이 과연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적절했느냐. 자칫 권원 유착 사건으로 비칠 수 있는 조금은 실수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화재영 기자가 KBS를 굉장히 잘 봐주셨는데 적지 않은 또 국민들은 KBS가 검찰과 유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보고 있어요, 솔직히. 아픈 이야기인데 KBS한테. 많은 사실 모든 언론사가 뼈 아프게 사실 좀 비판받아야 될 대목이고요. 이게 그동안에 언론이 이 검찰과 말하자면은 공생관계를 유지해온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한겨레의 법조팀에서도 활동을 하셨죠? 그렇죠. 저는 법조팀에 있었고요. 실제로 특검 수사 여러 가지 있을 때 특검 수사관하고 따로 호텔 같은 데서 만나서 대화도 많이 하고 저도 수사 정보 많이 물어보고 제 취재 정보도 많이 넘겨주고 그랬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그런데 이제 뭐랄까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겨레에 계셨는데 검찰하고는 사실 불편한 관계인 언론사일 것이다라는 국민들의 그런 짐작이 있어요. 그런데 한겨레가 이 법조팀도 너무 검찰에 가까워 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가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에서는 특히 갑을 관계를 떠나서 거의 슈퍼갑과 슈퍼을의 관계예요. 검사와 기자의 관계가.
그 정도로 정보의 독점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기자가 처음에는 이제 그 검찰 출입을 하면서 나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거야. 검찰의 또 검찰 권력에 대해서 내가 한번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렇게 할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보도를 하는 순간 검찰은 입을 닫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더 이상 술자리에 초대하지 않죠. 그 기자는. 왜냐하면 불편한데 그리고 내가 어떤 소스를 흘려줬는데 이 기자는 그거를 보도해주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왜 이런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수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판적으로 보도한다 그러면 그 앞으로 그거를 흘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 기자는 이제 길들여져 가는 거죠.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검찰의 소스 그 중에는 피의사실 정보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기자한테 주면서 기자를 장악해 가는군요. 그렇죠. 검찰이. 경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슈퍼갑과 슈퍼을의 관계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구조 속에서 그렇다면은 검찰이 우리한테 수사 속보 안 들려주면 그냥 우리는 그럼 다른 거 취재할래. 이럴 수가 없는 게 언론사들은 수사 속보에 거의 사활을 걸거든요. 내가 그 다음날 다른 언론사의 수사 속보에 물을 먹게 되면 정말 한 일주일, 2주일이 괴롭습니다. 기자로서. 그렇죠. 속상하기도 하고. 아침에 신문을 받아봤는데 타 언론사는 특종을 했어요. 틀림없이 이건 검찰로부터 받은 정보 갖고 특종한 것 같은데 나는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이 낙종의 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 내가 니들이 만든 판에 놀아나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나도 한다 이러면서 저도 많이 달려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점점 이제 검찰이 그리고 싶은 세상과 검찰이 흘려주고 싶은 정보만 가지고 독자들에게 수사 속보를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검찰이 죽이고 싶은 사람만 죽이게 되는 거고 뭐 어떻게 보면 정말 검찰이 만들고 싶은 어떤 그 도화지 속에 우리 기자들은 법조 기자들은 그냥 습처럼 활용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구조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허재영 기자하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를 바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똑 떨어지는 건 없어 보여. 냉정하게 볼 때 제가 그래도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사 속보 중심의 법조 보도가 아니라 법원 중심의. 왜냐하면 피의자와 피고인 쪽과 검찰 뭐 이쪽이 공정하게 모든 정보를 까고 대등하게 경쟁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럼 평등하게 이제 취재가 될 수 있죠, 양쪽이. 그래서 법원 중심의 취재 관행이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어떤 특정 언론사 하나가 우리는 법원 중심으로 취재할래 이렇게 선언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보다 자극적이고 보다 뜨거운 정보가 검찰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배제하고. 그래서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만 사실은 뚜렷한 해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겨레 기자를 지냈고 지금 리포액트라는 언론사를 이끌고 있는 허재현 기자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애청자분들의 반응도 올라왔는데요. 황윤정님. 관행이 정의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데 왜 이리 변명처럼 들리는지라고 말씀하셨고 박선식님 국민들이 큰 것을 원하는가 팩트를 보도하라는 건데 그걸 하지 않고 정치적 계산을 한다면 그것은 흔히 말하는 기레기지. 3816번 쓰시는 분 판단은 시청자가 한다. 인터뷰 무삭제로 공개하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허재영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반성하고 열심히 좋은 보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시간이 빠듯합니다. 부지런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석 오늘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오늘부터 대망의 청취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청취율 조사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럼 청취율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소상하게 전해주시죠. 네, 먼저 조사 요원이 전화기를 들고 유선 전화 번호를 누릅니다. 뚜루루. 지금 신호음이 가고 있죠. 자, 이제 전화 받으면 이 질문을 드릴 겁니다. 고객님. 그건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어제 5분 이상 들으신 라디오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 윤석열도 청취율 조사 참여합니다. 저는 자중하는 김용민 라이브. 네, KBS 1라디오죠. 그 방송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코너는 무엇인가요? 제 목소리도 나오는 민민석석 코너 좋아합니다. 김용민 라이브도 우리 검찰개혁도 열심히 달려봅시다.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다시 돌아온 청취율 조사의 계절. 천운이 감돈다. 우리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고요.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2학기 기말고사입니다. 올해 마지막 청취율 조사.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겠죠.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학교 시험도 그런데 잦은 평가가 학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라는. 맞습니다. 아유,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요.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아유, 또 2주 후에 이제 그 조사가 끝나고 또 그 2주 후에 또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아유, 그때는 어디 저 놀러 가고 싶어요. 딴 데로 쉬러 가고 싶어요. 진짜. 그래도 높은 청취율을 자랑하는 김용민 라이브인데 그래도 걱정이 되는군요. 아유, 그럼요. 저기 그 높은 등수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혹시 있는 사람이 더한 거 아닐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겸허한 자세로 청취자분들에게 평가를 받는 자세로 저희가 또 청취율 조사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많이 이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키워주시고 띄워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수민 시사평론가,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준비한 첫 번째 뉴스 뭡니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알릴레오의 녹취록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논란을 차단하고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을 옹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몇몇 언론에서 이제 익명으로 나온 의원들 일부가 수사 중 상황에서는 조 장관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유 이사장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유 이사장은 우리 민주당원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은 의원들도 있었는데 박용진 의원이 대표적이죠. 그건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의견이고 최근에 또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까? 모 재선 의원이라고 언론에 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름을 드러내놓은 의원들이라든지 또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은 적극 옹호하면서 검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해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법부가 적절한 판단을 했다고 본다라고 밝혔고요.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죠. 표창원 의원은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다툼의 여지와 쟁점이 있고 증거 확보는 압수수색으로 다 돼 있다는 게 영장 기각 사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유 이사장의 알릴레오 방송 이후에 검찰이 김 씨를 그 밤에 조사를 한 것은 압박성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 밤 9시까지만 조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확인해 볼 것이 있어서 불렀고 그리고 이제 당사자인 김 PB의 요청에 따라서 합의하에 어쩔 수 없이 밤에 시간을 잡게 되었다. 김경록 PB가 그렇게 요청을 했다. 본인이 시간이 안 된다 그래서 밤에 만나게 되었다. 조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논란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네요. 제가 KBS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한 발치 떨어져서 보더라도 이거 논란이 장구할 것 같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일단 알릴레오에서 KBS라고 명칭을 정확하게 드러냈고 거기에 대해서 KBS가 즉각 법적 조치와 함께 사실이 아니다라는 정정보도도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알릴레오에서 AS 방송을 했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KBS가 외부 인원을 포함한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KBS 기자들이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릴레오가 했던 내용은 우리가 했던 것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조팀을 총괄하는 성재호 사회부장은 사내 게시판에 보직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실관계가 더 드러났지만 당시 조 장관과 부인은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서 운용사의 투자처와 투자 내용 등을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계속 주장해왔다라면서 그런데 인터뷰 과정에서 부인이 사전에 알았다는 정황 증언이 나온 거다. 이 얘기보다 중요한 다른 맥락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과거 자산관리인이 말한 장관 부인의 의혹을 검찰에 물은 것이라면서 검찰에 당시 우리 보도가 별반 새로울 게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 정보라든지
인터뷰 내용을 유출했다거나 이런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유시민 이사장 입장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발언들은 이 편집을 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김경록 씨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중요한 부분들을 누락시킨 것은 이건 잘못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래요. 물론 언론사가 인터뷰한 내용 전부 다 방송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편집해서 또 언론사 관점에서의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또 기준으로 해가지고 취사 선택할 수는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상대방 그러니까 취재에 응했던 인터뷰 대상자가 불만을 가졌다면은 인터뷰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보자면 보도의 공정성에 대해서 또 따져 물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한번 좀 공론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KBS 기자들이 굉장히 억울해하는 그런 측면도 네. 있겠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또 국민의 또 관심사가 됐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네. 또 진상을 따지는 일에 있어서는 협력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개인적인 그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KBS는 이제 이른 시일 내에 결과를 공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검찰이 또 개혁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 조직을 이렇게 개편하겠다라고 네. 하는 법무부 방안에 맞춰서 나온 방안들인데요. 네.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겠다.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이런 쪽에서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그리고 헌법에 나와 있는 과잉 금지, 비례 원칙을 준수하면서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서 인권을 보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 논란 때문에 나온 대책이 또 있는데요. 검찰 공보 기능을 개편을 하겠고 그리고 수사 담당자가 지금까지는 공보 업무를 맡아왔는데 네. 별도의 전문 공보관이 전담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공보 과정에서도 어떤 감정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미처 계속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선을 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수사와 공보를 분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아유. 또 깜짝 놀랐습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또 뱀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검찰 개혁 방안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검찰은 왜 이제 와서 이 방안을 내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부는 그럼 정권 교체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하는가. 국회는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런 좀 깜짝 놀라는 하루하루 놀라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서 국민의 관심사가 됐으니까 또 국회나 검찰이나 정부나 부지런히 또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거는 그 방안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지금 국정감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은 조국 장관 일가의 탈세 의혹을 놓고 이건 반드시 세무조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첫 질의로 나선 자유한국당 엄영수 의원은 국세청에게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씨 상속세 탈루 의혹 그리고 차명 투자 의혹에 대해 확인해달라 했는데 아직까지는 상속세 확인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상속세 신고를 안 했다면 제보가 필요하다면 내가 공식적으로 제보를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과세당국이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또한 최교일 의원 역시 명의신탁 그리고 또는 증여 이러한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라면서 전재수 씨가 3년 만에 구입한 3억 9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혹시나 증여나 명의신탁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세청장의 김 청장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를 관할청에서 종합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가긴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당 의원들 특히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이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아니라 조국 장관의
전재수 씨라고 하셨는데 전재수 의원을 말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예, 전재수 씨. 그렇습니다. 네. 이전. 예, 전하고 좀 한번 쉬고 재수 씨라고 해주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그런 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하나 짧게 더 살펴볼 시간이 있나요? 예, 김수민 평론가. 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정책을 환경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중고 경유차를 민간에 팔고 있고 또 다시 경유차를 사들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요? 한정혜 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서 밝힌 사실인데요. 5년 동안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이 경유차를 445대를 처분을 했는데 네, 이것을 네, 네. 민간에 그냥 중고로 매각을 네. 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예, 예. 그리고 폐기 처분한 것은 다 8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군요. 5년 동안에 542대 경유차를 다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네. 과연 경유차 폐차 정책에 맞게 하고 있는가라는 예. 그런 의문이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2부에 순서가 있어가지고 그 미세 뉴스 보세가 여기까지예요. 자, 퀴즈 문제 김수인 평론가 내주시죠. 네, 오늘 퀴즈는 세 글자가 정답인데요. 네. 대한정치연대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일컬어서 이것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예. 바른미래당 이해훈 의원도 안철수 전 대표는 이것을 보내드리면 올 뿐이라고 해서 안 전 대표 측근인 김도식 전 비서실장에게 항의, 반박을 들었는데요. 네. 꽃으로 아름답게 꾸민 가마 네. 세 글자입니다. 꽃으로 아름답게 꾸민가 봐. 어렵죠. 답이 다 나왔네요.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까? 샵 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KBS 공은 무료입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고 저는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